안녕하세요. 무비 위드비어 무비어의 세 번째 전 시작하겠습니다. 금미래,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의 터전이 아니다. 그래서 떠나는 영화. 아빠 어디가를 찍었는데 애는 두고 아빠만 떠나는 영화. 블랙홀 하나 만들려고 박사까지 섭외한. 그것도 모자라 동생까지 대학 공부시킨 설정 덕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또 하나의 역작 인터스텔라입니다. 오늘의 맥주를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스텔라와 함께할 맥주는 바로 스텔라 아르투아입니다. 선정한 이유가 굉장히 간단했죠, 이번 거는. 고민을 하다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이름 비슷한 걸로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냥 없었다기보다는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그 망한 지구잖아요, 이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지구가. 네, 그렇죠. 보니까 맥주 먹는 장면이 좀 있긴 하던데 뭘 먹었을까? 그때 맥주가 있긴 있었을까? 차라리 그냥 제일 구하기 쉬운 맥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하이트나 카스, 오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맥주들이 망한 지구와 연결을 시키면 섭섭해 할 테니까. 그쵸, 좀 섭섭해 하긴 하겠죠. 그래서 딱 떠올랐던 게 바로 이름 비슷한 스텔라. 아르투아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요새 카스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공급가를 올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따지면은 카스가 더 구하기 힘들고 흔한 맥주고 약간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스텔라가 더 구하기 쉽죠. 요즘엔 편의점에서 4개 만원 맥주로 쉽게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맥주를 이게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진짜 뭐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뭐 특별히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스텔라 아르투아 지금 이제 베개의 맥주긴 한데 원래 그 시작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미사를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맥주로 만들었던 게 시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가 태어날 때 별들이 인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동방박사들이 갈 때 별이 인도했다. 그래서 여기에 스텔라라는 별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원래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맛도 굉장히, 깔끔하죠? 네, 그런 식으로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벨기에가 또 은근히 맥주가 되게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쵸. 원래 벨기에가 따지고 보면 지금 맥주를 아는 분들은 이제 벨지엄 맥주를 거의 최고로 치니까 오히려 독일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도 벨기에 사람들이 독일보다 자기들이 맥주를 더 잘 만든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것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벨기에가 테라피스트 맥주라고 하는데 수도사들이 만드는 맥주를 테라피스트 맥주라고 하거든요. 그 명맥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심지어 계승 발전되고 있는 곳이 벨기에인지라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괜찮다? 좋다? 뭐 그런 이미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는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셨다거나, 다시 한번 또 볼만한 좋은 영화잖아요. 그렇죠. 스텔라도 마찬가지로 안 드셔보신 분들에게도 꼭 한번 추천해줄 만한 그럴 맥주 맛이니까요. 그렇죠. 잘 만들었죠. 굉장히 깔끔하고 처음엔 이름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 의미가 있는 연결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블랙홀이죠, 블랙홀. 네, 굉장히 우주의 그 공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CG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런 식으로 블랙홀을 묘사한 매체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좀 추상적이거나 좀 상상력이 깃들어진 의미로 이렇게 거의 뭐 소용돌이 같은 모습으로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봤던 블랙홀과는 좀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인간이 상상하는 모습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뭐 저명한 물리학 교수나 심지어 자기 동생 맞죠?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를 동생이랑 같이 썼죠. 예. 그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동생을 그러니까 대학에 4년제 대학 물리학과를 보내서 공부까지 시킨. 야, 이쯤 되면은 진짜 동생은 또 아이고 죄는 아니겠지만은 얼떨결에 대학을 또 다니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또 한 번 대학을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놀란 감독의 그 엄청난 어떤 설정 덕후 기질이 하긴 뭐 그 덕에 뭐 학위는 하나 더 얻었으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그게 좀 나쁘게 없을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형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도 그렇고 놀란 네네. 감독의 그런 철저한 준비성도 놀라웠죠. 말 그대로 정말 놀라웠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정에 의외의 구멍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첫째로 블랙홀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멀쩡할 수 있는가? 아마 그 전에 이제 중력파 때문에 아마 죽거나 이거 당연히 죽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시공간을 조작해서 과거의 딸한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되게 약간 의아스럽긴 했었죠. 그 영화에서 살짝 언급됐던 그들이 어떻게 안배를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 생각해보면은 그들에 대한 존재가 딱히 언급된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냥 영화적으로만 풀어져 있죠. 일단 처음에 나왔던 그들, 그 나사로 이끌었던 그들은 결국에는 아빠 쿠퍼였던 맞아요. 것 정도인 거고, 그렇다면 블랙홀로 이끈 그들은 누군가? 그러니까요. 그들이 진짜 뭐 쿠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미래의 후손들인 건지. 뭐 혹은 외계인일 수도 있고. 네. 저는 보면서 약간 신적인 존재?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놀란 감독들 작품들을 보면 굳이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적인 존재라고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 외의 존재를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설로 가정으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 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의아했던 거는 네. 쿠퍼가 그런 블랙홀에서 어떻게 나왔나. 아, 맞다. 그 얘기 없죠. 그거 어떻게 나왔죠? 생각해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 부분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냥 나왔죠. 그냥 나왔는데 또 거기가 태양계 아니었어요? 태양계 네. 쪽으로 빠져나왔던 것 같은데. 음. 그래갖고 또 어떻게 또 마침 또 이제 그 우주 이동하는 그 우주선 거기에 구조가 돼서 또 구조가 또 어떻게 됐나. 산소도 거의 떨어졌을 텐데 이쯤 되면 좀 약간 설정 덕후인 논란이 만들었다기에는 좀 허술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설정이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네네. 그거라는 건데 그렇죠. 거의 뭐 그 정도 되면 전지전능한 그렇죠. 신적인 존재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누구로 생각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좀 뭐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주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그 네. 설정 덕후로 유명한 놀란 감독이 왜 이런 허점을 남겨놨을까? 그렇죠. 사실 이게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이 이제 설정 덕후,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요새도 논란이 많잖아요. 네. 저희 나이가 슬슬 아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아재라는 거 우리가 굳이 밝힐 필요는 없잖아.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아무튼 다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예. 이러려고 나이를 먹었나? 이게 시국 얘기가 또 이렇게 그 어떻게 개그 요소가 되니까. 참 좋은 사회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인터스텔라를 예전에 봤지만 벌써 나온 지 좀 된 작품이니까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시국을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저는 설정 얘기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논란이 굳이 일부러 논란이 생길 수 있게 이러한 설정 구멍을 만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논란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과학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부차적인 거라서 굳이 뭐 그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실제 블랙홀을 통과해서 웜홀을 통과해서 블랙홀 근처에 있는 뭐 별을 여행하고 그거는 일단 하나의 설계일 뿐이지 그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부러 좀 허술하게 만든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놀란 감독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조금의 세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포기했다. 그쵸. 이런 얘기신 거죠. 네네. 인터스텔라 보면서 이거
여러 사람들이 그 좀 보고 울컥했다라는 그런 감상평을 많이 남기는 거 봤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울컥했어요, 약간. 인터스텔라는 이제 지구가 일단은 거의 망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최근 영화들 보면 네. 지구의 미래를 좀 암울하게 그리는 영화들이 그쵸. 많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뭐 매드맥스. 네, 매드맥스도 마찬가지고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네. 미래를 그릴 때 굉장히 좋은 게 좀 많았습니다. 첨단 과학으로 네. 점철되어 있는 지구를 그리는 영화나 문화작품이 많았는데 네네. 어느 언젠가부터 네. 황폐화된 지구, 그렇죠? 네네. 더 이상 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지구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세기말 지났는데도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멸망이라는 요소가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타나토스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또 울컥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놀란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뭐 리뷰어들이 좀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저 딱 이거 또 보고 떠올렸거든요. 이거는 논란이 너무 열받아서 만든 작품이다. 너무 분노하고 너무 슬퍼서 만든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었거든요. 네, 이제 본인도 분노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그 포인트가 네네.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원하던 미래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많이 나 초반 부분에 많이 나온 부분인데 네. 개척자 정신이 없다. 그렇죠. 없어졌다. 네. 심지어는 달에 간 것도 이제 소련과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구라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선생들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되게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미국에서 그걸 인정했다는 게 네, 공교육인데. 이거는 거의 뭐 국정교과서급이죠, 국정교과서급.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또 그런 게,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원하던 미래는 결코 이런 식의 황폐화되고 무너져가는 지구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뭔가 나아가서 뭔가 다른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플롯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내용이야 뭐 어차피 우리 이걸 듣는 분들은 대개 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테니까 뭐 크게 뭐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저는 이랬어요. 이거는 미국으로 봐도 맞고 우리나라로 봐도 맞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그쵸.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월가가 이런저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고 뭐 4천만 명 정도의 중산층이 지위를 잃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5천만이잖아요. 거의 남한 수준의 인구가 갑자기 중산층의 지위를 잃었거나 이를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서브프라임 자체가 네네.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그 기회의 땅이라든가 뭐 노력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믿음을 이제 잃었다고 봐요 저는. 사실 뭐 미국이 진보의 상징이었는데 그렇죠. 그걸 이번 선거로 이미 포기했죠. 아 트럼프 진짜 네, 뭐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놀란 감독은 되게 분노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좀 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그러면서 새롭게 나날이 진보해가는 뭐 그런 미래를 꿈꿨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 버리니까.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죠. 장인어른과의 대화에서. 아, 맞아요. 네, 장인어른이 그 얘기하죠. 자기 젊었을 때는 네.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은 없다.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참 우리나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번에 계속 꾸준하게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감기를 얼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가서 너무 청와대 뭐 100m 앞까지 가다 보니까 목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맛이 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이런 거였나.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미래 세계의 모습, 뭐 20년 후의 미래 같은 거. 뭐 되게 뭐 수학여행 뭐 달나라로 가든가, 뭐 수중 도시에서 살든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달나라 화성은커녕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것을 떠나서 일단 수학여행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네. 세월호가 있잖아요, 세월호.
그거 보면 진짜 눈물이 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논란은 이 부분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미국의 개척자 정신이라는 게 또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인류가 꾸준하게 어떤 진보해 나간다. 진보라는 가치를 떠나서 하루하루 나날이 좀 달라지고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주춤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후, 1년 네. 후에 대한 꿈,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네. 우리나라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만 걱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 당장 미래 계획은 할 수도 없고 네.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든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네. 대출을 갚는 데만 급급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뭐,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결혼조차도 포기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하도 포기할 게 많아서 그렇죠. 네, 숫자로도 셀 수도 없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나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영화예요. 사실 뭐 이 세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만약에 인류가 제대로 진보했다면 기술을 꾸준하게 발전시켰다면은 어떤 시대가 왔을까 하는 이제 엉뚱한 상상을 가지고 만든 건데 조지 클루니가 나온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네,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화 자체가 이렇게 좀 약간 유치하고 좀 재미없는 부분이 많기는 했는데 사람들한테 철저히 외면을 받은 건 아무래도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같은 공감이 아니라 같은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되게 자극한 것 같아요. 뭔가 울컥하고 뭐 아빠가 딸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충분히 눈물겹고 뭐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부성애가 사실은 가장 강조된 영화긴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류의 끊임없는 진보를 바랬던 놀란 감독의 눈물을 머금고 만든 영화가 이게 아닌가, 인터스텔라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역설적으로 부성을 얘기하자면 네, 블랙홀에 있던 아빠 쿠퍼가 스테이를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 스테이로 인해서 사실은 또 더 앞으로 가서 진보가 되죠. 그렇죠. 스테이 같은 것도 사실 아빠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함께 있는 거, 그 안온한 시간들. 하지만 안온하기 때문에 때로는 벗어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 그 수많은 뭐 희생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위해서 바보 같긴 해도 꾸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리 허황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2020 원더키드를 보고 자라난 세대인데 2020년이 이제 4년 남았어요. 그러네. 예. 자, 무비와의 세 번째 장 인터스텔라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예, 그 요새 시국이다 보니까 계속 좀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좀 그러기가 좀 어렵네요. 그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래요. 저는 뭐 촛불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그들이 가진 공통의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추측을 해요. 뭐냐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뭐 누가 뭐 대통령을 뭐 조종한다느니 뭐 문고리가 있다느니 뭐 무당이니 뭐니 심지어 뭐 세월호 뭐 메르스 등등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온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겠지만은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으로 내려가자면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지금 혹은 미래는 절대 이래선 안 된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결국 어쨌든 뭐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미리 하자면은 인류는 진보해야 한다는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영화가 아닌가. 어쨌든 진보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좀 영화를 봤고 한 줄 평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촛불 집회 참가할 때
종로 5가역에서 내려서 네네. 광화문까지 걸어갔었는데, 엄청 멀죠? 네. 종로 5가부터 쭉 걸어가면서, 일상을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 당장의 그런 시국도 중요하지만, 시국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오늘을 사셔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촛불 집회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딱 단어가, 네. 내일도 살기 위해 나왔구나. 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인터스텔라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 그건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는 내일도 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 그런 느낌을 지금 시국과 네네.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스텔라 아우터를 먹으면서 인터스텔라를 보시는 걸 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터스텔라는 스텔라 아트와 함께. 네, 여기까지. 이건 뭐 광고는 아니에요. 네, 우리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